이미지 조사를 했다. 이거 이상규 씨가 얘기하고 막 그런 건데. 이미지 조사는 하는 겁니다. 친윤계에서 지금 이걸 한동훈 대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그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 뭐 한 총 그 비용이 이제 한 1,500만 원 들어간 조사에 부분 항목으로 있었다는데, 제가 만일에 18억,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조사를 최소 몇 억은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효과적이고 누구한테 던지는 게 어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당연히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개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조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비판을 해도 좀 말 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아이고, 저번 주에 이 뉴스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여당 뉴스 언제 좋은 뉴스 한번 전달해드리나 싶고, 조금 이런 뉴스를 보면 대표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라는 말을 제가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뉴스입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 소리 참 자주 등장합니다. 기자와 통화한 내역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당비 횡령, 이제 그 개인 이미지 조사를 하는데 당비 횡령을 했다라는 거를 해라. 그러면은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개인의 비리다. 개인의 일탈이다. 라는 거고, 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대대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통령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대표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대남 전 행정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될 때도,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석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얘기했고, 그때도 시민사회 수석실이 문제가 됐어요. 이 행정관들이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서 녹취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때 안철수 캠프 쪽에서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수석이죠, 그때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대통령실 그게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그냥 하여튼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이런 정치에 개입을 저렇게 하는지, 그런 분들이 저기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거의 사실 충격적입니다. 과거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하고 싶어서 간다는 상황이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이게 정당 선거에 개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때가 이제 제지되지 않고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때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미리 그걸 딱 못하도록 탁 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지했어야 됐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명수란 기자 자체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전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건 100% 녹취가 되고 나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보안 의식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기대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그럼 나한테 공천 한 자리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어디 한 자리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그 뒤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감사한다는 거, 지금 아주 연봉을 많이 받는. 한 3억 된다죠? 그죠? 법인카드 500에. 가 있으니까. 네. 그 문제도 저는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 옛날 같으면 바로 그날로 그만뒀죠.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근데 이제 아직도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는 될 것 같고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마 이게 당에서도 이 얘기를 증폭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찰한다, 또 감사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갖고 그 내용 중에 나왔던 분, 그러니까 여연의 그때 지난번에 조사 자료 그 관련해서 백서 위원 중에 한 분, 그 이상규 위원장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감사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뭐 해도 좋다. 근데 하여튼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독대를 신청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나경원 의원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하고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 캠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 당의 분열로 키울 일이냐 뭐 그런 얘기가 전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끄느냐,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개인의 일탈 문제를 가지고 라는 의견을 줬고, 뭐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거 좀 생이다.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줬는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면 그래, 뭐 좀 조용히 덮고 가지, 아이 뭐 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덮고 가는 게 나은 건지, 무슨 소리야, 서울의 소리에 가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거 그 자체가 해당 행위인데 어떻게 당대표가 해당 행위를 그냥 덮고 가,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맞아요. 이거를 제지를 안 하면 처벌을 안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다, 이 얘기는 맞죠. 근데 우리 말씀대로라면 용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왜 김기현 때도 있던 이번에도 또 있어,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3대 위기예요. 실제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산업 경쟁력 상실에 대한 그 두려움도 좀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대표 기업인데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TSMC 쫓아간다고 했는데 쫓아가기커녕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계속 투매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위기론이 하나 있고, 피크코리아 얘기도 나온 적이 있죠. 두 번째는 진영으로 보면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잖아요. 야, 이기대로 가고 과연 우리가 다음에 선거 이겨고 집권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보수 전체의 위기가 있고, 좁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위기인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같은 걸로 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오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컨설턴트로서 세 가지 질문 드리거든요. 첫 번째, 위기라는데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위기에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기 아니고 근데 지금쯤은 대통령실도 위기라는데 동의할 거예요.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그러고 뭐 탄핵 얘기가 국무위원회 나오고, 뭐 제2를 붙였더니 뭐 점점 뭐 찬성표도 좀 늘어났고 4표 정도만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겠죠. 위기인 거 보면. 문제는 두 번째 질문. 위기에 동의하면 그러면 원인은 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측과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는 측이 완전히 지금 딱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세 번째, 그럼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을 뭐 못 찾는 거죠. 원인에서 딱 다르니까. 중구난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백서가 아직도 지난번에 공개가 못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온 백서는 나올 필요가 없는 백서가 나오는 거고, 나와야 되는 백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나오는 백서니까, 나와야 될 백서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심각한 게 들어있는 거지. 와, 진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야당이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는데, 대표가 같이 맞서서 저쪽이랑 싸워야지, 어찌 같이 찌르고 있냐, 이런 여론이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보면,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봉착한 거는 민심과 다른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더 위기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친윤들이 변해야 되는 거다. 또 그 얘기도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얘기가 뭐 아주 틀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김대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감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하는 게 맞다고 드세요? 아니면 그래, 용산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용산을 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이런 건으로 이제 감찰 감사를 하잖아요. 감찰이 맞는지 감사가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윤리에서 뭐 조사가 맞는지 저는 그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찰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 감찰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다 내교라서 잘 모르겠. 감찰은 뭐 감찰과 감사가 하는 행동이 감찰 아니에요? 그 뭐 법조인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법조인들이 감찰, 감사, 수사, 조사 아시다시피 아니, 뭐 법률은 제가- 무식합니다. 수사와 조사와 감사는 알겠는데 감찰은 제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충돌이 있고 대통령실이 저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그 감사가 되든 감찰이 되든 뭘 하면 이게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거에 세게 여기서 제지를 못하면 이와 비슷한 폭로전 이 계속 또 벌어질 거거든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대로 어떤 폭로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심들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거를 폭로했을 때 그 얻는 이득보다 뭐 전화로 누굴 사주한다거나 뭘 이렇게 언론에다 흘렸을 때 얻는 이득보다 잃는 손실이 더 커야 안 하는데.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다음에 안 할 텐데. 지금 뭐 상금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그 김대남 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치명적인 거는 법적인 것보다 이런 녹취들 같은 것들이 막 나가는 거죠. 올 국감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제3자 전원이지만 직접 녹취들이 막 나가면 그거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나온 거를 딱 엄벌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저하지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게 제2, 제3 계속 나올 거다. 그럼 대통령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수습이 불가능하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근데 저 김대남 씨란 분이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제 그 감사로 있지만 그 뭐 정부에 영향이 미치는 데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뭐 사퇴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사를 하든 뭐 편의상 뭐 감사나 뭐 이런 얘기 빼고 일단 누군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위원회에서 뭐 지금 탈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에서 어떻게 당 윤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당원이어야지 하는 거지. 그리고 국회에 출마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야지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탈당해 버렸으면 대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뭐 수사 의뢰하는 게 아니라면 감찰, 감사, 조사는 그래도 무슨 뭐 내규에 그거 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김대남 녹취록 진상조사를 착수하겠다는 건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탈당을 했는데 윤리가 그러면 징계를 할 때 예. 징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그 당원이 아니어서 당원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도대체 뭐 그 신지호 부총장 얘기지만 여연에서 했던 조사가 선거 당시 했던 조사가 도대체 왜 김대남의 손으로 갔느냐. 근데 그거는 예. 뭐 그 내용 중에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금액도 잘 모르는데 70억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까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확인한 게 한 18억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정당에서 하는 조사에서 70억까지 쓸 수 있는 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70억과 뭐 20억 설, 18억 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억, 20억 설이 좀 근데 사실 그건 내역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70억은 조금 김대남 씨가 뭐 바깥에 얘기할 때 뭐 70억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거 이미 조사를 했다. 이거 이상규 씨가 얘기하고 막 그런 건데 그 다 봤는데 이미 조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측이 그러니까 그 친윤계에서 지금 이걸 한동훈 대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그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 뭐 한 총 그 비용이 이제 한 1,500만 원 들어간 조사에 부분 항목으로 있었다는데 저는 제가 만일에 18억,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조사를 최소 몇 억은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효과적이고 누구한테 던지는 게 어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당연히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좀 심지어 더 많이 했어야 됐다, 심지어. 그럼요. 훨씬 많이. 예, 저는 뭐 FGI 같은 것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거기서 이분이 누굴 상대로 어디 가서 어떤 메시지 던질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이거를 얘기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뭐
그게 개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조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비판을 해도 좀 말 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논해고 그걸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건 뭐 회사로 말하면 배임 횡령이라. 아니 이게 무슨 배임 횡령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 주장을 안타까운 게 법조인이신 그것도 너무너무 사법 성적이 좋기로 유명했던 원희룡 대표가 전당대회 때 또 인용했었잖아, 이 내용을. 이미지 조사 시키지 않았느냐, 횡령 아니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횡령? 예. 그때 이제 출처가 어디에 아마 글쎄요. 정작 근데 김대남 행정관은 나경원 캠프에 있었는데 왜 원희룡 아니,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예. 그때 이제 아마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이상규 위원이 아마 그때도 나가서 본인은 이것이 뭐, 절대 비밀이냐,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 듣고 나가서 얘기했다는데 얘기하는 게 안 좋죠. 그러니까 내가 위원인데 위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그러니까 이분들 다 정치 경험 없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아니, 지금도 나와서 당대표한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취득한 게 있어. 말을 아껴야죠.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니 딴 거 다 몰라도 그 조사는 그거 하는 게 맞다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까? 그 정도 판단력들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 하고 있고 출마들을 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정말 너 얼마나 지금 한심했던지 알 수 있는 싸움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긴장 관계라는 건 늘 어느 정당이나 있었고 그건 쉽지 않은 숙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낮은 차원 수준에서 진행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여연발 아까 뭐 개인 그거는 저는 좀 헛짚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시 조사에서는 더 세밀하게 전력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어디서 어떤 세대에게 던진지에 대해서 더 오히려 세심하게 했어야 됐다. 그것이 전략 미스고 그게 여의도 연구원이 요즘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드바이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내역을 못 봤기 때문에 무슨 조사를 뭐 18억이든 20억이든 70억이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단순히 지휘도 조사라든가 뭐 아주 박빙 지역을 조사 이런 거 말고 얘들 여의도 연구원이 됐든 전략본부가 되면 전략 조사를 좀 많이 했었어야죠. 그땐 그리고 얼마나 이슈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거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건 뭐 정리하면 그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대남 씨나 이상규 씨가 하는 조사 말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